아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그 부분들의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분명히 기억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전혀 과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강아지를 네. 우연히 그냥 길을 지나가다 만났는데 강아지가 보이자마자 강아지 이름을 팍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것도 네. 그렇고 가장 그 핵심인 장면, 즉 이 남자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핵심인 장면은 사과예요. 결국에는 이제 제목이 애플인 것처럼 이 남자가 사과를 되게 좋아해서 먹거든요. 네, 여기 소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감각적인 어떤 네. 그런 기억들은 남아있다라는 컨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그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많이 네네. 사잖아요. 근데 보호소에서도 자기 사과 먹고 옆 사람 남은 사과 갖다 먹고 이런. 사과가 네. 되게 어떤 원초적인 기억일 수도 있고 아무튼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도 이 남자가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에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맨날 이제 사과를 많이 사니까 이제 말을 걸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과 너무 몸에 좋다. 사과를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남자가 기억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면 기억력이 좋아지네 하면서 사과를 역시 사과 이러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과를 다시 하나씩 내려놓고 오렌지로 바꾸나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기억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일 텐데 오히려 사과를 내려놓는 것이 뭔가를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겠으나 억지로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는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무엇인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어떤 존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영화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질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통과 상처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그걸 지우겠는가? 그리고 지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그럼 잊어버린 사람으로서 당신은 누군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을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툭툭툭 들이대는 이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결론은 이 남자는 기억을 잃어버린 척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새로운 기억으로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 남자가 기억을 뒤집어 쓰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다가 뒤바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한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렇죠. 노인이죠. 네. 과의 어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이 남자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무리 애써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는가, 뒤집어 쓰려고 한다고 해서 뒤집어 쓸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게 좋은 기억만 순수하게 있는가. 근데 사실은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과 뭐 슬픈 기억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뭉쳐있는 어떤 덩어리? 이게 그렇죠. 기억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잊어버리고 싶거나 기억하기 싫은 거를 내가 띄어서 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이터널 선샤인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 기억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이 영화 보면서 이터널 선샤인도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좀 비현실적인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장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을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삶의 추억과 같이, 삶의 일상과 같이 엮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중요한 장면이 노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그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뭐 덮어 쓰는 게 됐던, 아니면 기억이 없는 걸 처음부터 다시 재구축하는 게 됐던 간에 그 프로세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따라오다가 그 따라오는 여정에서 만난 이 노인과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사람의 삶이 선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 영화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도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억을 잃으려고 했던 사람의 선택을 바꿔놓는가 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인 거죠. 그 노인이랑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처음으로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기억을 잃은 아내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행이다. 그 행복하실 거라고. 행복하실 네. 거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죽음도 할머니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따른 어떤 상처의 고통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남자가 뭐 참 다행이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묘하죠. 묘하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나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반문이 자네 여자친구 있나? 또는 결혼했나? 라고 묻는 거는 네가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게 마치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할아버지의 그 예측과 달리 이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떠나보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못한다는 게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얘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침묵을 않고. 하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빵을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딱 갔더니 할아버지는 벌써 빈 침대, 침대는 비어있고 그리고 장례식. 근데 그 장례식에 먼 발치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오지 못하고 기억이 없으니까 딸이 이제 꾸준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딸이 이렇게 슬프게 우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 눈에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큰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눈물이 이제 그렁그렁 맺혀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인 남자는 여태까지는 자기의 상처와 고통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겨우니까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요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 노인하고 만나면서 입장이 바꿔져 있는 걸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노인은 기억을 잃어버린 자기 아내가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애도했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바랬던 것, 자기를 아름답게 기억해주고 자기하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 그 관계, 그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상처하고 엮여 있는데 이 상처를 버릴 때 이게 통째로 버려지는 거니까 그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남자의 마지막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다시 그 예전의 기억, 아픈 기억, 정말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기억이지만 다시 거기로 용기 있게 찾아가는 장면이 엔딩이고, 집으로 막 다시 들어가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시고 막 이렇게 그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거야. 안 돌아갈 거야. 나 이거 진짜 완전히 잊어버릴 거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열쇠도 없이 그냥 나온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열쇠도 없는데도 꾸역꾸역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기억 속으로 어쨌든 자기는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가고 가니까 이제 그 옛날 추억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시작할 땐 어둡고
또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인서트로 딱딱딱딱 보여줬는데 맨 마지막에 이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갈 땐 이 여자의 정말 그 보석, 예쁜 보석, 장신구, 이 여자의 아름다운 옷, 신발 이런 걸 이렇게 탁탁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었구나, 정말. 추억이 된 거고 네. 행복한 기억이 된 거죠. 갑자기 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들게 했던 정말 아름다운 기억들 이런 것들로 그렇게 딱 바뀌는 시선으로 하나하나씩 조망을 하고 이 남자가 결국에는 커튼을 쫙 치잖아요. 네. 그냥 햇빛이 들어오게끔 커튼을 치고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이라는 식으로 많은 메타포를 사용하지만 그런 기억들을 다시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시 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햇빛을 들어오게 하면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사과를 맞아요. 들어요. 근데 사과가 온전한 것도 있지만 이게 벌레 먹은 것도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냥 방치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통째로 버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 남자는 벌레 먹은 부분은 그냥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사과를 먹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를 그 부분만 이렇게 도려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한 덩어리인 것이고 네.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있는 것이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아픔도 있는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로서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억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영화가 좀 꼼꼼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획 단계에서도 보니까 이 영화 처음 기획할 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 상실에 대한 아픔과 너무 괴로운 그런 심정들에 대해서 아마 영화로 초반에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입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한테 그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억을 복구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돼라고 일종의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뭐 때려가지고 폭력이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은 클럽에 가서 이성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화장실로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미션들이 있고 그런 그 미션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요구하니까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그대로 해야 자기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냥 아예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때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억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조작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 기억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삶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약간 좀 예민하게 생각하면 진짜 이 새로 만들어지는 기억은 이 사람의 기억인가? 아니면 그 집단과 그 공동체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원하는 기억들을 이 사람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맞물려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떤 특정한 기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는 이 영화 안에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기억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도 그 반대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최근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억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고통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가장 최근에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길게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아이들, 자녀, 친구, 조카, 누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잃은 어떤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 기억에 대해서 빨리 그걸 잊어버리라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라는 게 새 기억을 만들라는 강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기억을 잃어버린 이 사람한테 이런 기억을 너네들이 만들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뭔가 빨리 상처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생각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충분한 애도, 기억, 그 슬픔의 그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견뎌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깨닫고 그걸 받아안기로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에서 강요되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쵸. 더 이상 그런 어떤 기억을 지워버리고 네가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기억의 강요, 요구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맥락 안에서는 아주 미시적인 어떤 개인의 정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애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영화로운 모기씨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기형 얘네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가 등등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과, 안녕.